안녕하세요. 잼난 드라마입니다. 지난 주말 새롭게 시작된 드라마 언더커버 미스 홍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드라마는 주인공 홍금보가 나오는데요. 홍금보는 35세 엘리트 증권감독관으로 여의도 마녀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당차고 똑부러지는 성격으로 일도 아주 잘하는 능력자죠. 그런 홍금보가 비자금 수사를 위해 결정적 증거를 찾기 위해 20살 고졸 말단 사원 홍장미로 위장 취업하며 벌어지는 좌충우돌 레트로 오피스 코미디죠. 그런데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회사에 전 남친이 신임 사장으로 출근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찾던 내부 고발자 예삐의 정체는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 이름이었다는 반전까지. 여기에 이 드라마가 더 재밌는 이유는 1990년대 말 여의도 금융가라는 배경을 정말 제대로 살렸다는 점이에요. 복고풍 의상과 사무실 풍경, 당시 유행하던 문화 코드까지 세밀하게 담아내면서 웃음과 긴장 두 가지를 동시에 끌고 갑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 그 시절 이야기인데도 지금 우리가 겪는 직장 내 갈등이랑 너무 닮아 있어서 더 몰입되더라고요. 이제부터는 폭풍 전개가 예정된 3화를 제 추측과 저만의 해석을 담아서 풀어볼게요. 2화 마지막 장면. 다들 저처럼 놀라셨죠? 강명희 사장의 스케줄 기록을 찾기 위해 홍금보가 몰래 사장실에 잠입하잖아요. 복희의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결정적 단서. 그런데 파일을 펼쳐보는 순간 빈 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불안감이 확 올라와요.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던 사장실에서 신정우의 통화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장면이 더 긴장되는 이유는 신정우라는 인물이 단순한 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고경표가 연기하는 신정우는 대형 증권사의 젊은 최고 경영자이자 냉정한 판단력과 인간적인 고민을 동시에 가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홍금보의 과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대면은 걸리면 끝인 상황이에요. 놀란 금보는 사장실을 빠져나와 회사 밖으로 미친 듯이 달립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횡단보도 앞에서 와, 심장 터지는 줄 알았다. 겨우 한숨을 돌리는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금보야, 홍금보. 알아보고 쫓아온 거죠. 2회는 그렇게 정체가 탄로나기 직전의 공기만 남긴 채 숨막히는 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기간은 단 3개월. 3개월 안에 예삐를 찾고 비리장부도 찾아야 할 미션을 받아든 홍금보 조사관.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갑자가 전남친이라뇨. 3화 예고를 보면 정우가 결국 홍장미를 사장실로 호출합니다. 이 장면만 보면 아, 이거 정체 들킨 거 아니야? 싶잖아요. 그런데 드라마 설정상 여기서 금보는 자신을 홍금보의 늦둥이 동생이라고 둘러댑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쌍둥이도 아니고 무려 15세 차이 나는 자매가 얼굴이 이렇게 똑같다. 이건 누가 봐도 수상하죠. 이건 정말 드라마이기에 가능한 설정이죠. 정우도 분명 그걸 느꼈을 거예요. 겉으로는 아, 동생이구나 하고 넘기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걸리는 거죠. 표정, 말투, 시선 처리까지. 예전에 알던 홍금보랑 너무 닮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후 전개를 보면 정우는 확신하지는 못한 채 의심과 낙담을 반복하게 됩니다. 한동안은 정체를 확정하지 못하고 금보를 더 유심히 관찰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이인데 모를 리가 없나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자꾸 부딪히게 되면 분명 홍금보를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정우만이 아닙니다. 예고를 보면 홍금보는 엑스파일 속의 예삐 후보를 검증하기 위해 한민증권 트레이딩부에 잠입했다가 수상한 주식 거래를 포착하게 됩니다. 20살 고졸 여사원의 활약은 여의도에 일파만파 퍼지게 되고 알버도 그리고 이용기 과장까지 슬슬 금보 주변으로 몰려들죠. 이쯤 되면 정체 탈로보다 더 무서운 건 관심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금보 입장에서는 숨기기도 벅찬 상황에서 사장, 본부장, 과장까지 동시에 시선을 받게 되는 거니까요. 정체는 아직 안 들켰지만 위험도는 확실히 올라간 상태죠. 3화는 딱 그 지점에서 긴장감을 끝까지 끌고 갈 것 같습니다. 사장실 대면에서 금보는 필사적으로 20살 홍장미 연기를 이어가겠죠. 저희 언니 얘기세요? 저 늦둥이거든요. 금보 언니랑 닮았다는 얘기 자주 들어요.
하지만 정우는 분명 금보만의 어떤 습관, 표정, 말버릇을 포착했을 겁니다. 신정우는 이미 감정과 의심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요. 제 예측으로는 정우는 언젠가는 금보의 정체를 알게 되지만 그때는 폭로하지 않고 지켜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금보를 도와주는 인물이 될 것 같아요. 3화 예고에서 또 하나 놀라운 반전. 예삐는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 이름이었습니다. 소경동 부장이 키우는 반려견 이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삐와 함께 장부를 만들었다는 말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암호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삐에게 물어봐. 이건 강아지에게 숨겨둔 장소 혹은 특정 물건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어요. 진짜 내부 고발자는 따로 있다? 제 예측은 이거예요. 소경동 부장은 강명희와 함께 장부를 만들었을 가능성은 크지만 실제로 만나기로 했던 내부 고발자는 다른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점점 더 섬뜩해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고복희, 그녀의 정체가 무서워요. 복희가 일했던 곳마다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는 설정, 전국 신용금고를 1년 단위로 이동해 의문의 사건이 따라다녔고 가장 소름이었던 건 이거죠. 지점장이 복희를 절도죄로 신고했다가 다음 날 신고 취소, 그리고 바로 그 지점장이 횡령죄로 적발, 그 직후 복희와 돈은 사라집니다. 말 그대로 도둑놈 뒤통수 치는 도둑년 서사가 드러나 강한 반전을 안기죠. 2화에서 복희가 말한 이 대사, 이게 뭔 줄 안 이상 여기서도 깔끔하게 해먹고 떠야지. 이 장면 진짜 소름 돋았어요. 하지만 저는 복희가 단순한 횡령범은 아닐 것 같아요. 더 큰 그림 속에 있는 인물 같아요. 3015에는 금보, 복희, 강노라, 김미숙 이 네 사람이 함께 살고 있죠. 강노라는 회장의 딸이지만 신분을 숨기고 입사한 인물로 금보를 전적으로 믿기 시작합니다. 복희 역시 금보 때문에 퇴사 위기를 넘기며 조금씩 마음을 열죠. 그래서 금보는 점점 더 괴로워집니다. 진실을 숨긴 채 가까워지고 있다는 부담감. 이 감정선이 3화부터 본격적으로 터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리해놓으면 1화는 사건의 시작, 잠입의 이유, 2화는 관계 복탄과 전 연인 재회, 3화는 정체 탄로 위기, 예삐 반전, 본격 줄타기의 이야기로 흘러갈 듯합니다. 과연 금보는 정우의 의심을 어떻게 잠재울까요? 비밀 장부는 어디 있고 고복희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아군일까 적군일까? 신정우 사장은 믿어도 되는 인물일까요? 회장의 전부인 딸 강노라의 정체 역시 점점 궁금해집니다. 모든 인물이 비밀을 하나씩 품고 있는 이 드라마. 각 인물들이 결말로 치달으며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음 회가 더 궁금해지는 드라마입니다. 90년대 배경, 증권사라는 신선한 소재, 그리고 언더커버라는 익숙하지만 잘 쓰면 강력한 장치까지. 언더커버 미스홍, 기대해볼 만한 출발입니다. 여러분의 예측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